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 명심해야 할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네. 길고 지루한데 추리가 추렸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방이 유책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부터 모아야 돼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성과 팔짱 끼고 다니는 것을 목격만을 한 거야. 네. 그런 다음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 우리 의뢰인은 당장 이혼하자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부터 찾아와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자신의 배우자, 그 남편은 똑똑하죠. 다 증거를 지웁니다. 핸드폰 막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나중에 남편이 이제 발뺌을 하면은 그 이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1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 조사관한테 진실된 얘기를 하면서 가사 조사관의 그런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증거를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게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먼저 영상부터 찍건지 아니면 사진 찍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남편을 다그치면서 너 왜 그랬어라는 녹음 파일 이런 것 좀 들고 있어야죠. 그럼 증거 어떻게 모으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인내하셔야 됩니다. 네. 증거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모아요. 네. 아니 뭐 10년 살았는데 1년 못 기다리겠어요? 네. 또 30년 살았는데 1년 기다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무조건 증거를 좀 꾸준히 기다리면서 모으고 좀 이제 그 어떤 이제 카페의 표현에 의하면 일단 잘해줘라, 뭐 길들이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밥도 잘해주고 막 이런 다음에 은근슬쩍 좀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증거 모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이혼 소송부터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상담비만 아깝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소송하자라고 일단 꼬시는 사무실이 있다면 경계해라. 도망 나와라. 네, 도망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거는 유책이, 내 배우자가 유책이 있다면은 반드시 증거부터 모아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일 크죠.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청산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나눠야 돼요. 위자료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재산 분할할 거 있으면 하고. 이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은 소송 이후에 받는 게 좋아요. 어떤 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내 친구한테 이제 갑자기 한 5천만 원 빌려줬던 돈을 내가 받을 게 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몰라. 그거를 지금 받아버리면은 우리 남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불려놨던 재산이니까 우리 엠빵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이후에 소송 이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뭐 이번에 사실 내가 어머니한테 맡겨놨던 돈, 어머니 이름으로 뭐 무슨 재형저축을 들어놨던 돈을 이번에 곧 만기가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뭐 가져올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 통장을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좀 그 돈 같은 게 희석이 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팔았을 때 이런 돈들을 만약에 집이 저희 의뢰인 중에 집이 한 서로 한 몇 채가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집을 알아서 팔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집을 알아서 판 거예요. 그 돈을 우리 통장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다 그냥 일단은 부모님 통장에 넣든지 아니면 현금화 시켜가지고 좀 희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통장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 그 우리 계좌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이런 식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혼인생활 중에 우리가 공동재산이다 그래가지고 재산 분할을 요구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돈은 좀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 매수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뭐 부모님 쪽으로 좀 돈을 달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 믿고 맡기는 내 친구한테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 시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이 이제 그 재산 가액 시점이 사실 귀심 변론 종결이에요. 근데 이제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통장이 있냐 이걸 다 그때 보거든요. 그때 재산이 그 공동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후에는 사실 나의 투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때 이후에 내가 만약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돈 다 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 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로또도 이혼하고 나서 당첨이 되자. 왜냐하면은 투기재산 암만 얘기해봐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 소송 중간에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집을 증여를 해줬어.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어. 그런 거는 확실하게 딱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특정이 됐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고 우리 와이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쉬운데 돈과 관련해가지고 입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혼이 다 끝난 다음에 받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명심해야 될 세 번째, 네.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는 반드시 내 곁에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있는 삶은 진짜 아이가 없는 삶보다 확연히 다릅니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양육권을 꼭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내 옆에 둬야 돼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우리 이제 의뢰인 여성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별거를 해요. A는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엄마는 회사 가서 일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원 시간에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만 할머니 댁에 갔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 댁에 할머니 시댁이 좀 잘 살아. 네. 할머니 댁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A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랑 불안하게 있다가 이제 할머니 본집. 이제 뭐 본집에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뭐 이럴 때 이제 다시 애들이 엄마한테 안 간다라고 때려 쓰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아 인도 청구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네. 하는데 강제로 또 갖고 오는 게 제일 현명했던 조언이었을 텐데 다시 강제로 데리고 오세요라고 했더니만 또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그냥 거기 놔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혼 소송이 1년 2년이 흘렸어요. 그때 벌써 A는 이미 할머니 손에서 자른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 손에서 자르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유치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좋은 초등학교 뭐 국제학교 이런 데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 누가 자녀의 그 복리를 위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암만 그 엄마고 막 그 아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딱 봤더니만 할머니 품 안에서 너무나 좋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도 물어봐도 안 간다 그러죠,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제 선생님한테 절대 그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친정 어머니 도움도 좀 받으면 좋고 친정 언니라든지 뭐 친정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절대 별걸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나가는 순간 끝이다라는 말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팽배하게 좀 있거든요. 나가는 순간 끝입니다. 재판부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녀의 복리고 양육 환경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이제 뭐 옛날 말처럼 뭐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은 내 옆에 두고 지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권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진짜 플랜을 쫙쫙쫙 짜드리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열심히 잘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 뭐 이혼 소송 중 명심해야 될 3가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혼과 관련된 마지막 성격 차이 이혼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뭐 양육권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